오늘은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5년에 들어서 작년과 재작년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. 사실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내용이 대표님들이 이제 정책자금을 진행하실 때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줄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용을 남기는데요. 사실 공문을 보면서도 혹시나 설마 했던 부분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간과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제 정책 자금에서 한마디로 그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내용을 꼭 공유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남깁니다. 일단 혁신 성장 촉진 자금,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매출이 있고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거나 키오스크가 있거나 하는 부분으로 뭐 테이블 오더도 그렇고요. 그걸로 이제 자금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사실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. 이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사실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, 한마디로 뭐 전자상거래 업종이 대표적이겠죠. 그렇게 뭐 전자상거래로 한마디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을 소상공인 혁신성장 촉진 자금이 지원 대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곳들도 보통 2년 연속 매출 성장, 10% 이상씩 매출 성장, 그리고 키오스크가 있거나 하는 그런 식당을 하는 분들이 그 자금을 받으시다. 그래서 확실히 이런 혁신성장 촉진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, 많이 좀 어려워졌다 하는 것들이 하나 눈에 띄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제도전 특별자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제도전 특별자금 중에서 재창업 초기 단계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을 하신 지가 아직 7년이 채 안 되신 분들 한해서 제도전 특별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, 문제가 제도전 특별 자금을 신청하는 그 사업자가 있잖아요. 폐업을 했고, 근데 그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또 있잖아요. 폐업을 하지 않은. 한마디로 사업자가 2개 이상이 대표님돼 있죠. 그분들은 제도전 특별 자금을 받지 못하세요. 이게 또 작년에 없던 기준인데 올해 생겼는데, 제도전 특별 자금을 신청하실 때는 기존 내가 폐업을 하고 나서는 하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그걸 받고 싶다, 그러니까 7천만 원 되는 제도전 특별 자금을 꼭 받고 싶다 하시면요, 만약 내가 사업자가 2개다 그러면은 하나 별로 매출 안 나오는 사업자를 폐업시키고라도 받아야 되겠죠. 한마디로 그 사업자 2개면 안 됩니다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아진 점입니다. 어떻게 보면 조금씩 혁신성장 촉진자금도 그렇고 제도전 특별자금도 그렇고요, 조금씩 그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는, 그래서 정말로 하나의 사업자를 가지고 좀 사업성이 있는 회사만 하는 대표님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올해 들어서 많이 강화된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. 그러니까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거의 대상은 대부분 정말로 뭐 좀 재해 중소기업으로 그 구청에서의 그 확인을 받아서 이 기업이 재해 중소기업이라는 확인증을 받아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말고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, 이거는 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자금이거든요. 하지만 안타까웠던 게 소상공인들은 그 자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. 정말 좋은 정책 자금임에도 불구하고요. 근데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도 이제 생겼습니다. 하지만 조건이 그 연매출이요, 1억 400만 원 미만인 기업 중에서 10% 이상 그 매출 비교 시점을 해가지고 뭐 작년 뭐 연평균, 올해 연평균, 뭐 전분기, 올해 전분기,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시점이 있거든요. 그 매출이 10% 이상 하락한 시점이, 아니면 신청 전월, 작년 신청 전월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, 여하튼 그 비교는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.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10% 이상 떨어진,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기업이 그 매출이 떨어진 걸 증빙해서 받을 수 있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이 좀 힘들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금을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근데 이게 일시적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2년, 3년씩 연속적으로 막 매출이 떨어진 데보다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뭐 작년 대비 올해 일시적으로 떨어졌거나 작년 특정 시기 대비 올해 특정 시기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떨어졌거나 하는 분들을 입증하신 분들은 이 자금을 받으시면, 아무튼 이게 사실 2개가 안 좋아지고 1개가 좋아진 거네요.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자금이 결국은 그렇게 생각해요. 자금이라는 건요, 최대한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자금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이고요.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안 된다면요, 민간 투자형 매칭 융자라는 거, 뭐 제가 영상에 다룬 적도 있습니다. 그거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 보증, 이 2개를 꼭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것 2개는요,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비교적 더 오랫동안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뭐 처음 23년도 이자금 나왔을 때는 거의 11월 말에 소진이 됐었고요.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, 24년이죠, 10월 총괄 소진이 됐었어요.
그만큼 조금씩 더 소진 속도가 빨라지는 거 보니,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 편성 동일한데 그만큼 이 자금을 안 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.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금들보다 신청 방식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어요. 그런 대트제 같은 자금들,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 인기 많은 자금 말고도요, 그 외에 다른 자금들도 항상 있으니 그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셔야지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, 사업하시면서 그 자금에 대한 걱정을 덜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 유행하고 다 하는 자금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. 예. 저도 항상 뭐 이렇게 길이 막히고 자금길이 막히잖아요. 다른 자금 알아들어서 대표님들 도와주고 있지, 무조건 하나의 자금으로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내용이 대표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이상으로 해결사 팀장이었습니다.